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의 TV 토론 역시 뜨거운데요.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협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 문제까지도 화두에 올랐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자, TV 토론하면 또 유정아 실장하고 또 박준호 마커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잘 하잖아요. 본격적인 또 시즌이 많네요. 국장이 저번에 아무래도 제가 제일 낫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던 바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전담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토류 기억나죠? 어토류. 오토류가 뭔가요? 어차피 토론은 유 실장. 어차피 토 나오는 네, 박준호 마커가 뭐라고 하든 어차피 토론은 유 실장입니다. 돌아온 어토류, 오늘은 제가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2차 토론 핵심만 짚어드릴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었는데요. 공격의 포문을 연 천하람 후보, 울산의 이재명이다라는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김 후보의 답변까지 한번 보시죠. 심지어는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총선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처벌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시절에 샅샅이 다 뒤졌는데 아무 불법 특혜가 없다는 게 확인되었는데 더불어 민주당 시의회가 장악하고 있을 때 울산 시의회가 특위까지 만들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 민주당이 또 국정감사에서 다 뒤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서 지금. 네, 그런데 어제 토론 제가 쭉 보니까요. 단순한 토론회가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보여줬습니다. 마치 땡플릭스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이를테면 국플릭스라고 할까요? 먼저 뉴스, 그중에서도 탐사 보도입니다. 토론 중간에 갑자기 현장을 방문한 기자가 등장했는데요. 황교안 기자. 현장에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잘 가셨습니다. 직접 가본 결과 김 후보 땅에 새 도로가 개설되는 곳 바로 앞이 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도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앞 대로 변해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만 5천 평입니다. 네, 황교안 후보,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부동산 의혹은 권력형 토건비리다 이렇게 맹공을 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그런 정도의 판단력을 갖고 있으니 3년 전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렇게 맞받기도 했는데요. 황 기자, 아니 황 후보는 굴하지 않고 팩트 체크까지 하면서 김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지하 터널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땅 위에 도로를 내면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땅은 고압선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맞죠? 울산역에서 임야까지 사람이 걸어도 직선으로 갈 인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봤어요. 차도도 있고 인도도 다 있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들어가는 길은 인도가 아니고요. 그냥 개인 땅에 그냥 길이 나 있어서 제3자 소유의 땅입니다. 그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네, 반격에 나선 김 후보 영화로 장르를 급변침했습니다. 최근 사퇴 요정으로 거듭나고 있는 황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서 해명에 거짓이 있다면 사퇴하라 공세를 폈는데요. 김 후보는 사퇴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만약 불법 개입이 없다면 황 후보도 정치 생명을 걸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영화 떠오르시죠?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뒤지시던지. 뭐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둘 다 묶어. 만약에 그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거짓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요. 거짓이 있으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개입됐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제가 정치 생명을 걸 테니까 그 대신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도 그것이 가짜뉴스인 것이 확인되면 정치 생명을 거시고 아니 법무장관하고 국무총리하고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민주당의 이런 터무니없는 이 선동술에 올라타가지고 김기현이가 도로의 선영이나 이런 데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러면 사퇴하시겠습니까? 마치 드라마처럼 김 후보를 공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김 후보의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요.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지난 토론회 때 95% 정도 할인해가지고 매각할 의향도 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얼마에서 95%를 할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정확한 매도 호가를 주시면은 저희 천하용인 팀에서 SPC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당원들 펀드 만들어가지고 이걸 매수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1,800배가 올랐다고 터무니없는 그야말로 날조된 주장을 하셔서 너무 터무니없으니 1,800배 올랐다고 하면 그럼 95% 할인해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말씀드린 것이죠. 그런 하나만한 말씀보다도 정확하게 지금 받기를 원하시는 매도 호가가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도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95% 할인해서 매각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부동산 문제, 특히 수도권의 민심을 건드리는 영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집중 공격을 받은 김기현 후보, 공격 대상 1순위로 삼은 사람은 바로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지상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내년 총선의 공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는데요. 안 후보의 과거, 즉 새정치민주연합과 바른미래당 시절을 끄집어냈습니다. 측근을 공천하느라 갈등을 빚은 사례들을 차례로 언급을 했는데 안 후보의 대응까지 한번 보시죠. 여론조사에서 3등했던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에서 공천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2018년 바른미래당 시절인데 그때 갈등 여파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후보가 99%가 낙선한 적도 있었습니다. 측근 공천, 밀실 공천, 낙하산 공천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당대표가 되시면 그리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제가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천안에 대해서 개혁안에 대해서 지난주 일요일 그리고 또 어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최근 야당 시절의 행보로 몇 차례 공격을 받았던 안 후보, 일단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원 100% 투표로 이 결정이 된다는 점을 의식한 거겠죠. 대신에 김 후보를 향해서 구체적인 공천 방안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 후보는 시스템 공천을 할 거라면서 비례대표의 순번을 정하거나 현역 의원을 평가할 때 당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공천 룰은 이미 당규에 다 정해져 있다. 문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다시 안 후보를 향해 화살을 겨눴습니다. 안 후보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다음 국회에서는 있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객 공천을 하겠다.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객 공천, 영화별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늘 그동안 해왔던 것이고요. 룰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밀실 공천하고 측근 공천하니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안철수가 과거에 그렇게 여러 차례 것이죠. 반복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네, 보신 것처럼 여기서 갑자기 안 후보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최고위원을 소환했는데요. 정 최고위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객 공천을 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본인이 직접 마포을로 오라고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상대 후보 못지않은 신랄한 비꼬기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쫄보께서 어줍지 않게 무슨 자객을 운운하십니까? 용기도 없으면서. 용기 있으면 마포로 오세요. 안철수 씨,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철수 씨, 손가락은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바 윤심 논란 여전히 이 전당대회를 배회하고 있죠. 결선행 티켓을 거머쥐어야 하는 천하람 후보는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안 후보에게 왜 좀 더 선명하게 말하지 못하냐고 했습니다. 천 후보의 장르는 다시 드라마였습니다. 왜 말 못해?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안철수 후보님 혹시 대통령의 적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아니, 나를 적으로 삼지 말고 지금 민생을 더 챙기시고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이 좀 덜 관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왜 시원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그런 이 말씀들은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새 정치를 말씀하실 때 이제 그 결기와 답변 시간 패기가 주셔야죠. 네, 어디로 가셨나? 왜 이렇게 쉽게 부당함에 굴복하시는 겁니까? 굴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원들의 그 마음을 믿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 역시 안철수 후보를 공격했는데요. 안 후보의 과거 행보를 문제 삼았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약간 색깔이 달랐던 부분이라면 색깔론을 꺼내든 부분입니다. 간첩 신용복에 대해서 칭송하신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조문 가서 너 잘 죽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가서 잘 죽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리고 당내 그때 시장에- 저는 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민주당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지금 민주당과 싸워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예, 간첩의 장례식장에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황 후보는 내년 총선 전략도 다른 후보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차출론에 대해서 혼자만 이렇게 X표를 든 겁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해본 경험을 들었습니다. 한동훈 훌륭한 장관이죠. 우리가 정치권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총선 나오는 것은 저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 오늘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3인 성호를 만들고 있다는 김 후보 측의 주장에 이 안철수 후보 측은 황당한 동문서답식 사퇴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기현 후보 울산 땅 투기 의혹 전면에 울산의 이재명, 부동산은 영린, 공세를 편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